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먼저 크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죠. 네. 첫 번째 찍어내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을. 네. 그 외교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 문체부 여기 공무원들을 찍어내기 하는데 일종의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외압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비리 이거를 알고서도 은폐하고 또 혐의를 숨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진상 은폐 의혹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개인 비리 혐의가 있습니다. 뭐 정강의 어떤 횡령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인 비리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이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 혐의 또 개인 비리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 그 영장 청구된 영장 네. 법원이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기각 이유가 뭐였었죠? 결국은 아무래도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촘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예. 뭐 늘상 하는 말인데요. 영장을 기각할 때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충분치 않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이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가사 또 그 사실이 하더라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다퉈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저번에 법원의 평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한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걸 보강했나요? 근데 그것이 좀 분명치가 않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8개 혐의를 2만 5천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개인 비리 혐의는 넣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뭐 세월호 부분도 이 직권남용 부분은 넣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예. 이제 전화해서 해경에 전화해서 뭐 압력을 넣었다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호 관련 의혹들은 빠졌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광주지검의 그 당시 형사 2부인데요. 여기에서 세월호를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물론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것뿐이지 어떤 외압을 가해서 직권남용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우 전 수석 쪽에서는. 예, 그쪽이 해명인데 그건. 예.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직권남용이 되려면 이 의사를 강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고 본 것인지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제외됐다는 보도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비리하고 이 세월호 부분이 사실은 저번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라는 말을 박영수 특검이 하면서 이 세월호 부분하고 개인 비리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개가 구속영장 청구에 빠졌다면 다른 것들이 촘촘하게 구성이 됐어야만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다만 되시는, 이번 예. 네. 걱정이 되시는 걱정이 되죠. 예. 예. 다만 이번에 특검과 달리 검찰에서 말이죠. 예. 이 부분을 하나 새로 밝혀내서 구속영장에 청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대한체육회 부분인데요. 예. 원래가 이제 최순실 씨가 K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 문체부 산하, 공용으로 하던 이, 거점 스포츠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하남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소위 최순실 씨가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좀 말을 안 들고 그렇게 최순실 씨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니까, 예. 이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아하. 다시 말하면 대한체육회를 감찰을 함으로써 외압을 가해가지고 최순실의 K스포츠 클럽 사업을 도와주도록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최순실 이권을 도와줬다 간접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외압을
가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했다가 하지는 못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런 정황이 있어서 이것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까지 나왔던 뭐 인사농단, 예교부라든가 문화체육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그것들은 뭐 저번에 다 나와 있던 거고요. 예. 이번에 대한체육회 부분이 새로 들어간 부분이고 이것이 조금 이제 또 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하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월호 관련이 빠지고 그런 것이 보강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좀 안 가는 게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그 일 처리를 꼼꼼하게 자신은 빠져나가면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기 때문에 수사를 더 압박해서 못하는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요? 저는 지금 예. 일각에서는 우병우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걸 낙관하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만 보시면은 청구된 영장의 내용만으로는 지난번과 크게 강화됐다고 크게 벌써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법리 구성을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영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저번에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이 세월호 부분하고 개인 비리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 예.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확실한다라는 것이 그 두 부분이었는데 그걸 뺐지 않습니까? 올해 그 두 개가 빠졌다면 예. 왜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 그럼 특검과 검찰이 지금 생각을 달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세월호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를 했더라면 현직 검사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들 조사를 했더라면 전체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예. 공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걸 제대로 다시 말해서 현직 검찰 법무부라든지 대검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하려면 다 파헤쳐야 되는데 예. 그거를 하다 말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 특검이 자신했던 세월호 부분은 빼버렸는데 이 세월호 부분을 빼버린 게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만 여기 관여된 게 아니라 검찰 내 어떤 라인도 관여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정말로 직권 남용까지 아무리 이걸 직권 남용으로 영장 청구를 한다 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뺐는지 아니면 좀 더 직권 남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뺀 것인지 는 분명치 않으나 예.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영장 발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대체로 뭐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야 뭐 두 번째 영장 청구인데 당연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하나의 낙관주의인데요. 대통령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또 두 번째 청구고 그렇게 보고 있으나 지금 그것이 법원에서 지금 이 두 가지 빠진 것이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물론 보강이 충분히 됐다면 그것으로도 뭐 영장은 발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점은 조금 제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에서 의구심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검찰에서는 나름대로는 또 물론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저번에도 검찰에서 특검에서 넘어온 거에다가 두 가지 세 가지 혐의를 더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의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가 된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또 검찰의 어떤 이기주의 조직부 의지인지 이건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그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심지어 또 한웅재 담당 검사하고도 그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밝혀진 면이 있죠. 여보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아직까지도,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아닌지 또 이런 걱정도 좀 드는 것이죠. 네.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저희 연결했는데 제가 끊어진 줄 알고 여보세요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방송사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면. 네네. 기각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걸로 보시는 건데, 기각되면 후폭풍이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지금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글쎄요. 몇 대 몇 정도로 보십니까? 몇 대 몇? 발부 몇, 기각 몇? 5대5인 것 같아요, 5대5. 높게 오시네요, 기각을. 예,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든 예. 저희가 발부되면 연결 안 하고, 네. 기각되면 한 번 더 연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왜 기각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전 대한변협공보이사였습니다. 빠졌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광주지검의 그 당시 형사 2부인데요. 여기에서 세월호를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물론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것 뿐이지 어떤 외압을 가해서 직권남용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전 수석 쪽에서는. 네, 그쪽이 해명인데, 그건.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직권남용이 되려면 이 의사를 강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고 본 것인지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제외됐다는 보도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비리하고 이 세월호 부분이 사실은 저번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라는 말을 박영수 특검이 하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먼저 크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죠. 네. 첫 번째 찍어내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을. 네. 그 외교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 문체부 여기 공무원들을 찍어내기 하는데 일종의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외압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비리 이거를 알고서도 은폐하고 또 혐의를 숨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진상 은폐 의혹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개인 비리 혐의가 있습니다. 정강의 어떤 횡령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인 비리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이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 혐의 또 개인 비리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 그 영장 청구된 영장 네. 법원이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기각 이유가 뭐였었죠? 결국은 아무래도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촘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예. 늘상 하는 말인데요. 영장을 기각할 때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충분치 않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이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가사 또 그 사실이 하더라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세월호 부분하고 개인 비리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개가 구속영장 청구에 빠졌다면 다른 것들이 촘촘하게 구성이 됐어야만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걱정이 되죠. 예. 예. 다만 이번에 특검과 달리 검찰에서 말이죠. 예. 이 부분을 하나 새로 밝혀내서 구속영장에 청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대한체육회 부분인데요. 예. 원래가 이제 최순실 씨가 K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 그 문체부 산하, 공용으로 하던 이, 거점 스포츠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하남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소위 최순실 씨가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해당하는지는 좀 다퉈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저번에 법원의 평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한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걸 보강했나요? 근데 그것이 좀 분명치가 않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8개 혐의를 2만 5천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개인 비리 혐의는 넣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뭐 세월호 부분도 이 직권남용 부분은 넣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예. 이제 전화해서 해경에 전화해서 뭐 압력을 넣었다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호 관련 의혹들